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벌써 어느덧 8월이 되었고 이제 슬슬 여름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와중에 우리가 꼭 공부해야 될 게 있겠죠. 바로 작년에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1년에 2번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 이 내용을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번 공부하는 거랑 조금 다르죠. 맞습니다. 1년에 4번 투자 가능한 거는 바로 MSCI인데, 하지만 이거는 1년에 2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회가 더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뭔지, 그리고 진짜로 효과가 있었는지 과거를 한번 보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깔끔하게 내용을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러한 영상을 올려드린 적 있었죠. 8월에만 사용 가능한 투자법, 이 방법으로 지금부터 한 달간 목표 수익률 6.6%, 이러한 약간 어그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궁금하네요. 과연 그때 진짜로 6.6%를 달성을 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방법이 도대체 뭔가 봤더니 1년에 2번밖에 할 수 없는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그 기업들을 매수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하여 중형주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한번 그게 뭔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년 3월 그리고 9월 1년에 2번이죠. 옵션 만기일에는 시총 규모에 따라 지수 변경을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쭉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등 어딜까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겠죠. 그렇게 1등, 2등, 3등 쭉 세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1등부터 100등까지는 대형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101위부터 300위까지는 중형주, 그 외에는 소형주로 이렇게 1년에 2번 변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100등은 대형주고 그 다음에 101등은 중형주라는 거겠죠. 아니 길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뭐 이름만 다른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중형주 지수는 중소형주 펀드 투자자가 선호하는 벤치마크 지수로 수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형주와 소형주만 좋아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1등부터 100등까지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기업들만 투자하는 그러한 자금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거기서 수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하며,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소리겠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기간 매수 유입이 높고, 그 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01등에서 100등으로 가는 친구들은 기관 매도가 오히려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애들은 시가총액이 그냥 1등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기관들이 매수하는 격이 될 수 있고, 그 반면 102등, 103등 이런 애들이 갑자기 99등 이렇게 돼버리면은 기관 매도가 높아진다는 소리가 됩니다. 혹시나 여기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실까봐 추가 설명을 살짝만 드리자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등부터 100등까지 대형주, 101등부터 300등까지 중형주, 그리고 그 외 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기르분들이 아시다시피 대형주에 투자는 그러한 자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뭐 여기 쓰나 여기 쓰나 뭐 그 자금이 그 자금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ETF를 투자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대형주에 투자는 그러한 ETF에 투자를 하는데 1등부터 100등까지 전부 다 동일 가죽인가요? 그러니까 전부 다 1%씩 사이좋게 투자하나요? 아니죠.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가 뭐 30%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뭐 10% 가지고 있고, 뭐 현대차가 5%, 나머지 기업들이 뭐 3%, 2%, 사실 100등 정도 가면은 거의 0. 몇 프로 이 정도밖에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다시 그리자면은 요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애들이 다 먹고 거의 100등, 99등, 98등 이쪽에 있는 애들은 이러한 수급을 거의 기대를 할 수가 없는데, 하지만 여기서 101등으로 딱 넘어가는 그 순간 용의 꼬리가 아니라 뱀의 머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관의 수급이 쑥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아마도 여기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보고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 편입 종목 주가 추이를 딱 봤을 때 누가 봐도 그냥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효과는 편입이 되는 그날부터 20일 전, 그때가 가장 극대화인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약간은 지지부진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변경일 기준 20일 전부터 딱 20일만 투자하면은 4.8% 상승으로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고, 사실 변경 후에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딱 봤을 때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사서 다음 달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9월달 옵션 만기일까지 들고 갔다 그때 매도하는 게 수익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는 증권사에 대한 불신이 가득가득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믿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바로 작년에는 어땠는지 그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 8월 중순부터 9월 옵션 만기일까지, 그때 당시 코스피는
1% 정도 상승하고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기업들은 최소한 1%보다는 더 잘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실제로 그랬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CJ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더니 5% 상승으로 마감. 대웅이라는 기업은 1% 상승으로 마감. 그냥 코스피와 똑같다고 볼 수 있네요. 더존 비존은 무려 20%나 상승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무슨 다른 호재가 있었겠죠. 어쨌든 강한 상승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고, S1이라는 기업도 마지막에 쭉쭉쭉 올라가더니 8%나 상승. 롯데쇼핑은 코스피와 비슷했습니다. 1% 상승. 동서라는 기업도 1% 상승. 키움증권은 4% 상승, 3% 정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네요. 만도라는 기업은 3% 상승으로 코스피보다는 2% 더 잘 나왔고, SK케미칼은 동일 기간 동안 5% 상승한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은 처음에 쭉 오르나 싶더니 바로 급락을 해서 그럼에도 6% 상승으로 마감된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GS 리테일 이런 기업이 있었는데 사실 이 기업은 그때 20일 전에 예측을 했을 때는 편입될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까고 봤더니 깜짝 편입이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 기업마저도 플러스 6%로 코스피를 5%나 따돌리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딱 보다시피 한 60에서 70% 확률로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도 그냥 코스피랑 똑같은 흐름을 나타낸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었죠. 그래서 평균을 내자면은 충분히 유의미한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분들도 한 번 더 위 자료 검토를 해보시고 야 이게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본론이겠죠. 이번에는 어떤 예상 종목이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입 종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 GS건설, KCC, 한전기술, DB하이텍 이렇게 5가지 기업이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부터 20일 동안 투자면은 평균적으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그 반대로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현대미포조선, 현대해상, OCI, 페노션, BJ프리테일 이렇게 5가지 기업은 중형주에서, 그러니까 뱀의 머리에서 대형주로 용의 꼬리로 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개가 들어가면 당연히 5개가 빠지겠죠. 그나저나 우리가 이걸 딱 보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근데 뭐 중형주로 이래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가는 애들이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상승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그 반면 중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애들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온다는데 그것도 진짜 유의미한 데이터가 있는 거야?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리츠증권의 리포트를 딱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오른쪽만 딱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순매수 강도 변화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조금씩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말인즉슨 기관의 순매수가 확실히 줄어드는 걸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일 전부터 옵션 만기일까지 그때는 조금 뚜렷하게 진한 검은선을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봤던 그 5가지 기업은 앞으로 살짝 주가 흐름이 나쁠 수도 있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러한 투자법은 100%라는 건 절대 없고요. 만약 이게 100%라면은 다른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1년에 2번 이거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그냥 플러스 알파구나 라고만 생각하시고,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이거는 20일짜리 단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은 결국은 그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또다시 움직일 거니까 그 기업의 가치에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넘어가는 기업을 한번 사보자 라는 걸 확인했는데요. 작년에는 성공적으로 나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기업들 깔끔하게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